미국 F-21랩터를 능가해버렸다. KF-21 극비리 내부 무장창 공개. 30조 가치 고부가 기술 성공한 한국.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를 꼽는다면 단연 미 공군의 F-22 랩터다. 이런 F-22 랩터를 방산업계에서는 5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주요 성능과 관련 있다. 1세대는 제트 엔진, 2세대는 초음속 비행, 3세대는 레이더와 미사일, 4세대는 디지털화와 정밀유도 무기, 5세대는 스텔스 등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퇴역한 F-4 팬텀은 3세대로 분류하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는 F-22 랩터와 같은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구분된다. 스텔스 성능은 구현하지 못했지만 4세대이면서 능동전자주 4식 위상 배열, SA, 레이더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장비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성능을 능가하는 6세대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이 추격해오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F-22 랩터를 넘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 중에 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차세대 공중 지배 플랫폼에 참여할 방산업체 모집을 시작했다. 미 공군 대변인은 2024년 체결을 목표로 하는 엔게드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 계약을 위해 방산, 업계의 기밀 공고를 공개했다며 이번 공고를 통해 향후 F-22 랩터를 대체하게 될 엔제드에 대한 미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공급업체 선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미 록히드 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이 엔게드 입찰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기사를 쏟아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5세대 전투기 F-21을 개발한 업체들이다. 블룸버그는 미 공군이 이번 차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과 관련해 2028년까지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인 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6세대 전투기가 2030년부터 F-21을 대체할 예정이라며 엔게드 프로젝트에는 유인 및 무인 항공기, 사이버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도 엔게드 플랫폼은 F-22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지배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며 엔게드는 더 향상된 공격 능력과 치열한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 지속, 상호운용, 적응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6세대 전투기는 어떤 성능을 보유하게 될까? 아직은 6세대 전투기의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광대역 스텔스와 인공지능, 초음속 순항 극초음속, 대용량 네트워크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가 불리는 것처럼 6세대 전투기는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기로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인 전투기에 여러 대의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구성해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탑재도 핵심 성능 중 하나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은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인 전투기에도 인간 조종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반드시 장착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아이언맨을 돕는 AI 비서, 자비스처럼 보조하는 인공지능이 구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레이저 무기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도 도입될 수 있다.
새로운 무기체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춘 전투기가 6세대 개념의 키포인트인 셈이다. 실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이와 관련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주요 국가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이 주도해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으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주력 개발사인 에어버스는 개발 완료 시기를 2035에서 2040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도 이탈리아와 일본과 함께 별도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사업 명칭인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이다. 한국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KF-21 제작사 K,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추진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며 최초 양산 단계인 현 1단계에서 공대지 무장이 탑재되는 2단계,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체계를 장착하는 3단계를 거쳐 마지막 4단계에서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 네타냐후, 필라델피 통제해야 협상팀과 상반 메시지 혼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금 필라델피 회랑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작 협상팀에서는 이 지역 철군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일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4일 현지 시각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필라델피 회랑 자국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하마스의 군사, 통치 역량을 파괴해야 한다. 하마스가 재무장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 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14km 길이의 좁은 통로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가자, 지구 하마스에 무기 및 자원이 공급된다고 보고 통제 지속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5년 가자, 이스라엘 정착촌 이주 및 군인 퇴거를 거론. 당시 군대가 필라델피 회랑을 떠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했다. 회랑을 통해 무기 밀수 및 자금 충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필라델피 회랑에서 우리가 철수하자 가자 지구에 로켓이 들어가고 미사일이 들어가고 무인기, 드론, 가 들어가고 탄약과 무기 제조 설비가 들어가고 터널 설비가 들어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필라델피 회랑을 떠나자마자 이라는 가자, 지구를 테러리스트의 거점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가 회랑을 떠났기에 가자 지구는 엄청난 테러 기지가 됐다. 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테러리스트가 재무장할 수 있다면 가자 지구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회랑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인질이 소재 역시 추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자 지구는 비무장화돼야 한다라며 필라델피 회랑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테러 설비와 무장을 위한 공급 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할 때만 가자 지구가 비무장화될 수 있다. 라고 역설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그의 이전 공개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작 협상팀에서는 최근 데이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중재국의 필라델피 회랑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스라엘 협상팀은 미국, 이집트, 카타르 측의 3단계 휴전 합의 중 2단계에서 자국군의 필라델피 회랑 완전 철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병력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런 제안은 지난 2일 바르니아 국장이 전달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통해 필라델피 회랑 주둔 고수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날도 네타냐후 총리가 외신 회견으로 주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와 협상팀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협상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국과 이스라엘 대중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WP는 텔아비브 소재 여론조사, 선거 컨설팅 전문가인 달리아 셰인들린의 분석을 인용. 네타냐후는 종종 뭔가를 공개적으로 말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포괄적 해결책 모색을 지연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WP는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의 일련의 회견이 우익 지지층 중심의 여론을 노린 행위일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전직 이집트 당국자는 더블패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또 한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내부 메시지와 외부 메시지가 전혀 다른 경우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했다.